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먼저 시간에 기본적인 건 했는데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했던 거랑 틀리게 이거는 프로그램 개념이 들어간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먼저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인기가 있는 순위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등이 파이썬이죠. 요즘에 이제 컴퓨터 개론, 프로그래밍 입문을 배울 때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파이썬. 갖고 만든 사람은 기도 반 로썸이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가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거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요. 출생 연도를 보니까 나이가 좀 많으시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하면 60, 70에 가까우신데요. 네, 아직 살아있고요. 1989년 크리스마스 있는 주에 연구실에 있다가 심심해서 만든 프로그램 언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여러분하고 강의하려고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이런 글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도 농담이 아니고 진짜 파이썬 서문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터뷰한 그 기사에 보면은 진짜 심심해서 만들었던 언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프로그램 언어가 나온 지 한 30년 좀 넘었죠. 오래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언어라는 거죠. 파이썬이라는 요 이름 자체는 영국에 있는 코미디 그룹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뱀이거든요. 이거 뱀. 뱀 모양을 이제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건데, 좀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분인데, 이걸로 봐서는 70 같이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 찍은 사진인가? 예, 파이썬의 특징은 문법이 아주 쉽고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굉장히 잘 만든 언어라 접해보면 진짜 좋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의 별명이 실행할 수 있는 의사 코드다.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고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미국에 있는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C나 C++, 또 베이직 이런 언어를 써서 프로그램 개론을 보통 했었는데 입문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파이썬으로 많이 돌아서고 그걸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용으로도 좋은 거고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습용으로도 좋지만 실제로 회사에 취업해서도 바로 쓸 수 있는 아주 실제 사용률이나 생산성이 높은 프로그램 언어라는 거죠. 파이썬 프로그램이 지금 쉽다 쉽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쉽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보다 쉽다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보기에는 쉽고 남이 쓴 거 이해하기는 쉽지만 새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보통 요즘에 객체 지향 언어, 파이썬도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 중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정적 언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동적 언어, 정적 언어거든요. 파이썬, 실수했네. 파이썬은 동적 언어라고 합니다. 실행하는 과정 중에 다르게 동작한다는 건데, 깊이 있는 얘기라 요거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한동안은 절차 지향 언어, 객체 지향 언어에서 지금 대세는 객체 지향 언어인데, 거기에 이제 개념이 하나 더 발전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건 정적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이썬은 동적 언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자바스크립트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적인 동작이라든지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관련된 걸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한다. 그게 자바스크립트 쓰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스크립트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도 쓸 수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언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이 파이썬도 그거에 대한 걸 배려해 가지고 이렇게 브라이선이라는 바이썬이라고 읽어야 되나? 바이썬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걸 쓰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바스크립트와 동일하게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파이썬을 바로 적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이 프로그램 언어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즉 사용하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하고서 영어 사용했으니까 돈 내. 이러면 황당한 얘기가 되지만 프로그램 언어도 나름대로 그런 라이센스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라이센스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 파이썬은 이 위대하신 분께서 전혀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다 풀어놨습니다. 누구든지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가능하면 파이썬 소프트웨어 연합 관련된 법인이 있는데 기관이 있는데 협회 거기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따라서 사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료 안 냅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료를 내는 언어가 있나? 예,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자바 언어 같은 경우 라이센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수업할 때 자바 수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바는 오라클이라는 회사 거라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써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써니라는 회사를 인수한 배경에는 자바라는 언어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 거거든요. 자바 언어는 쓰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이고 학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쓰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물론 자바도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버전을 사용을 하죠. 뭐 중소기업들이 무슨 언어까지 사셨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윈도우 사는 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컴퓨터 한 대 살 때마다 의무적으로 OS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단속이 심해지고 먼저 인식이 좀 향상이 돼서 오피스 소프트웨어도 다 돈 주고 사잖아요. 네,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언어, 지금 현재는 써니라는 회사가 개발된 자바 언어는 오라클이란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한 그 오라클입니다. 그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오라클 자바 S의 서브스크립션 버전의 가격이 1년 구독 개념입니다.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고요. 매달 매년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8코어짜리 CPU가 8개 들어있는 시스템 서버에서 쓸 경우 개당 $25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200불 정도, 이 정도면 120만 원 정도씩 내는 겁니다. 월 10만 원 정도 내는 거네. 코어가 8개짜리죠. 옥타 코어라는 소리죠. 이거 할인율이 적용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할인율이 적용돼서 더 싸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월 연 250만 원 정도 서버당 그 정도 돈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아직 오라클이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모델이고요.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만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모델에 대해서는 1년 구독료가 얼추 250만 원 정도, 현재는 할인을 해서 한 1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물론 학생이나 학교에서 쓰는 거는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돈을 받는 버전은 보다 고급 라이브러리도 제공이 되고 또 기술적인 지원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말이 되게 길어지고 10분 가겠네. 이게 진짜 상식 있는 교양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뒤에 있는 스크립트 내용, 솔직히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이 좀 거부감을 느낄까봐 이제 그 사이드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면서 흥미를 좀 유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도 돈을 내고 써야 된다는 거 하나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랑은 틀린 겁니다.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무료라는 거 그것도 참고로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바는 나중에 큰 기업에서 그걸로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러면 적절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알죠? 스마트폰에 OS 못 깔려 있죠? 안드로이드 OS 깔려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안드로이드 OS도 구글이 라이센스 갖고 있습니다. 다 무료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막 쓰고 개발할 때 무료라는 소리고 삼성 같은 큰 대기업이 자기가 만든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OS를 깔아서 판매를 할 때는 판매 수익의 특정 부분 로열티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의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그걸 유지보수해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쓰기 편하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표준안을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주는 거 다 돈 받고 하는 일이거든요. 물론 대부분 학교에는 교수님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는 거고요. 기업에서는 그런 교수님들을 후원을 해주게 되죠. 그 비용이 이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회 돌아가는 원리도 알고요. 프로그램 짤 때 그 언어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썰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잖아요. 프로그램 언어도 돈 내고 써야 된다는 거. 그죠? 파이썬은 무료라는 거, 자바스크립트는 무료라는 거. 맞을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무료일 겁니다. 내가 검색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아직 자바나 이런 거 쓰면서 돈을 낸다는 걸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정책이고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올라오는 사항들이거든요. 조만간 아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오케이, 오늘 학습할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처음 들어가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역사라든지 특징들, 구조 간단히 설명을 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뒤에 스크립트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또 스크립트란 말이 붙은 것들은 나중에 활용이 될 때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웹페이지 만드는 거죠. 웹페이지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일반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보내면 그거를 웹 브라우저에 띄워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크립트는 프로그램 언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C, C샵, 뭐 자바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계어로 바꾼 다음에 그걸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내 컴퓨터에서 도는 거죠. 그렇지만 자바스크립트 또 HTML, CSS도 마찬가지지만 서버에 있는 소스가 넘어옵니다. 누구든지 그 작성한 문서에 원래 원시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은 웹 브라우저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순간에 바로 컴파일이 돼서 실행이 돼버립니다. 일반 프로그램 언어랑 자바스크립트 언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트 언어 또는 스크립트란 말을 꼭 쓰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소스를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 짠 게 있으면 내가 웹페이지에 볼 수만 있으면 소스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점 있죠. 그래서 라이센스가 없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뭐 이 방법은 있는데 자기가 편한 방법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뭐 다 써야 된다, 이럴 땐 이게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독립적으로 놓고서 통일되게 유지 보수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뭐 한 건, 두 건 하는데 굳이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소스 파일, HTML 문서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에 출력하고 사용자 입력을 박는 방법. 이건 그 다이얼로그 창 그때 보여준 거 있죠. 얼러트라든지 컴퍼 또는 프롬프트 이런 거 있죠. 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적인 요소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 변수, 또 그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값의 종류에 따른 설명, 이런 걸 주로 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진짜 프로그램 내용이죠.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이건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미안하긴 해요. 이거 보통 C나 자바를 배우는 친구들 거의 한 달씩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는 한 주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좀 미안하다는 게 그겁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기엔 시간이 짧고요. 또 여러분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공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전공자라면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비전공자라면 이런 거구나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도 좀 자주 쓰이지 않는 거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다 스킵해 버리겠습니다. 있다는 거는 보여주되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프로그램 언어의 중요한 건 조건문과 반복문만 잘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연산자가 나오죠. 수식으로 어떤 값을 이제 계산하거나 변형시켜야 되는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프로그램은 그 세 가지 종류 중에 활용법이 다양한 거거든요. 그것까지 익히고 있다 그러면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명령어 몇 개 배웠다고 유능한 프로그래머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또 하겠습니다. 또 자주 쓰이는 프로그램을 잘라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적인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고요. 오늘은 그냥 이번 주는 맛보기로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습은 충분히 할 겁니다. 예, 봅시다. 예, 앞 시간에 설명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한번 리마인드 시키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즉 작성이 가능한 위치가 어디냐. 우리 먼저 배울 때 CSS 배울 때 알죠? HTML 문서에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거는 내용은 HTML로 표현하고요. 그걸 꾸미는 건 CSS라고 그랬죠. 우리 중간고사 때까지 진행된 사항들이고요. 아직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동적인 부분,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담당하는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어디 들어갈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CSS는 어디 들어갈 수 있었죠? 어디였더라? 바디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HTML 무슨 크게 봐서 헤더, 바디 이렇게 크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CSS는 꼭 헤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바스크립트 이거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필요하면 선언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점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꾸미는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는 또 어디 넣을 수 있느냐인데, HTML 태그에 들어있는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는 어떤 사건, 사용자가 마우스, 키보드를 누르는 경우, 그게 다 이벤트가 되고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리스너는 듣는다는 소리죠. 사용자의 움직임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그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샘플로 그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접 넣을 수도 있고, 또 스크립트란 태그를 써서 그 사이에 원하는 프로그램 언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기술을 해 주어도 됩니다. 기술이란 건 타이핑 쳐서 코드로, 명령어로 쓴다는 겁니다. 또 별도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다가 또는 이런 부분에다가 불러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종류가 많아지면 우리 싫죠. 응? 온리 하나, 우리는 한 놈만 잡아 끝까지 갑시다 이거죠. 우리는 가능하면 요 방식 쓸 겁니다. 요것도 일부 쓸 거고요. 또 URL 부분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하나의 웹페이지와 같은 하나의 동작을 취하다 보니까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A자에 갖고 누르면 하이퍼링크,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별도 페이지가 열려서 내용을 표현해주는 그 A 링크 있잖아요. 그때 href라는 속성값 썼는데 그 URL 적으면 바로 페이지가 넘어갔었죠. 그 부분에다가도 코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하여간 뭐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어디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를 통해서 익힐 거니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빨리 넘어가서 미안해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법, 또 집어넣는 법, HTML 문서에 포함시키는 방법, 이게 앞에서 봤던 앞 시간 설명한 건데 이벤트 리스너는 이렇게 여기 on mouse over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가 그 위에 배치되었을 때, 이건 HTML 태그입니다. 태그 중에서 설명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때 이건 단순한 거죠. 그림 파일만 바꾸는 경우 앞에서 좀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선언해 주어도 됩니다. 이건 펑션이라는 걸 썼습니다. 설명 안 했습니다. 펑션은 재활용되는, 한 번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될 것 같은 거는 별도로 등록을 해놓고, 물론 이름을 줘야 되죠. 여기 오버, 칼라링을 안 해놨는데 아웃, 이렇게 이름 주고 내가 이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면 됩니다. 아까 이벤트 리스너에는 풀로 이렇게 적는 이 내용을 여러 군데서 쓴다 싶으면은 이렇게 등록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름만 줍니다. 오버라는 거 가지고 와. 이건 사용자가 지정한 명령어입니다. 내가 작성한 그 프로그램을 HTML 문서 파일은 지어서 저장하죠. 그거와 별도로 파일 내에서 임의로 지정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말이 많아갖고 어렵게 느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 할 거니까 보면서 하자는 거죠. 이건 참고로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외부 파일에 작성해도 됩니다. 우리 가능한 외부 파일 안 쓰는 쪽으로 할 겁니다. 이 파일이 자주 쓰고 많다 싶으면은 우리 CSS 쓴 거와 마찬가지로 하는데 링크 썼죠. 그때 그게 아니라 소스 해가지고 스크립트 태그 안에 속성값으로 소스라는 걸 주고 파일 이름 주면 됩니다. 보통 확장자가 JS로 돼 있는 거, 뭐 자바스크립트를 보통 JS라고 하거든요. JSP랑 또 틀린 겁니다. JS. 확장자가 JS로 돼 있는 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또는 아까 그 URL에 쓸 수 있다. 즉 하이퍼 레퍼런스, 하이퍼 텍스트 레퍼런스인데 여기서 특정 페이지를 지정할 때 URL을 적거나 특정 위치를 지정하는데 이 속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이게 자바스크립트인지 어떻게 알고 여기 적혀 있잖아. 자바스크립트 땡땡 하고 얼러트라는 명령을 바로 수행을 시켰죠. 이렇게 간단한 거는 직접 써도 된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구나.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꼭 이걸 어디에는 이걸 써야 되고 어디는 이걸 써야 되게 정해진 거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취향에 맞춰서 젓가락질만 잘하면 되지 뭐. 아니구나. 젓가락질 못해도 밥은 잘 먹을 수 있구나. 오케이, 통과. 옆으로 샜어. 요거는 한번 직접 해보라고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다이얼로그 창이 3개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살펴하는 방법도 설명했지만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우리 중간평가 때 작성했던 그 홈페이지 있죠. 이거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도 이것은 기말에 합시다 라고 적어놨던 페이지가 있거든요. JS 페이지입니다. 이거 누르면 그림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자세히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맨 아래 자바스크립트 중에 맨 아래다 대화창이라고 메뉴를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기능, 즉 이게 수행되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원래 거에다 추가해서 작업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작업했다가 아마 2, 3주, 한 달쯤 있다가 5월 말쯤, 5월 중순 이후에 외부 호스팅 서비스를 받을 거거든요. 거기다 여러분이 작성을 직접 올려놓고 어디서든지, 세계 어디서든지 여러분 지정한 URL 주소 치면 바로 여러분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때 이 파일 그대로 거기다 업로드 시켜 줄 겁니다. 우리는 계속 여기다가 실습한 내용을 착착 쌓아 놓을 거고요. 학기말 가서는 요 내용만 정리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면 됩니다. 중간평가보다는
그 사이즈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중간평가 때 좀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감도 있고요. 그렇지만 배운 거 한번 정리하는 건 어렵진 않고 시간은 좀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쌓아 나가고 이걸 정리하는 게 기말 과제라는 거 알고 지금 짬짬이 기말 과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죠? 지금 이거는 이거 속에 이 부분에다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집어 넣어줘야지 하나의 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즉 대화창이라는 걸 클릭했을 때 표현된 이거에 대한 소스 코드가 되는 거죠. 이름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JS01로 줬고요. 확장자 HTML로 해서 별도 파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추가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사용한 자바스크립트의 다이얼로그 폼, 즉 다이얼로그라는 게 여기 설명 적어놨죠. 뭐 여러 가지 말 적어놨는데 보통 대화 상자라는 말을 씁니다. 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어려운 말, GUI라고 보통 하죠. 그림 형태로 사용자한테 정보를 보여주거나 또는 사용자의 응답을 받는 그런 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윈도우입니다. 그냥 윈도우. 그 창이 열려서 작업하는 이걸 다 다이얼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런 용도로 쓰이는 창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프롬프트죠. 얘는 특이한 게 어떤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중요해서 반복하는 거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 부분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다운표 블록이 메시지로 나가고요. 요거는 초기값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초기값. 이건 실행시켜서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나오죠. 길게 여러 줄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창이 열리게 하는 명령입니다. 했던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컨펌입니다. 컨펌 확인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때 이럴 때 씁니다. 오류가 있을 때 이거 틀렸는데 확인해줘. 어떤 값을 저장했을 때 저장됐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때 이런 단순하게 표현되는 그런 창입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다기보다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는 용도로 씁니다. 오케이, 예, yes, no 이 두 가지로만 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확인, 취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X가 없네. 이거 특이한 점, X가 없네요. 즉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무조건 선택을 해 줘야 된다. 그 결과는 저장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마치 프롬스 할 때는 이렇게 는을 쓰는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왼쪽에 저장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막 슉슉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요. 컨펌이란 명령, 사용자의 확인을 받는 거구나. 오케이, 캔슬 두 가지 값을 여기다 저장시키는 거구나.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것도. 예, 그 다음 또 마지막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예, 얼러트라는 게 있죠. 이건 보통 경고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그 아까 봤던 컨펌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얘는 100% 확인만 합니다. 취소 개념 없습니다. yes, no 아니고 오케이, 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고죠.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자 하는 걸 쭉 처리하는 거고요. 얘도 이렇게 해서 처리된 결과를 저장을 할 수는 있는데 무슨 값이 들어가려나 이거는 하나인데 뭐 사용자는 하나밖에 확인할 수 없는데 얘도 역시 여기에 X자가 없네요.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야죠. 그러면 앞에서 프롬프트에는 있었나? 있었어요. 있었나?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뒤로 돌릴 수 있죠. 나는 지금 녹화 중이라 뒤로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이 세 가지 다이얼로그 창이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고요. 봅시다. 뭘 하라고 그랬죠? 원래 중간평가에서 만든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다이얼로그 창, 대화창이란 메뉴를 추가하고 누르면 지금 설명한 세 가지 다이얼로그 창에 나와서 동작하는 거를 작성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지금 봤듯이 라이브 서버 동작시키면은 웹페이지가 열리면서 수정과 동시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작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JS를 누르게 되면 여기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메뉴가 나오고요. 맨 아래 아무것도 없죠. 함수 있는데 여기 좀 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부분이 바로 이 코드거든요. 여기 left JS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함수 여기다가 목록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요. 엔터 치고서 목록 추가하니까 li 하면 되죠. 리스트의 약자. 이런 한글 li 리스트 하나 추가 그리고 자동 완성이 되네요. 계속 작성하면 되겠죠.
거 href 해가지고 이제 하이퍼링크니까 여기다 JS01 지금 작성하는 문서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JS01 밑줄 다이얼로그.html 한글 특수문자 빈칸 쓰지 마요. 꼭 저 지켜요. 그리고 타겟은 섹션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 고양이 놀고 있죠? 그 창에 나온다는 거예요. 고양이 있는 창이 섹션 창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대화창이라고 적겠습니다. 수정이 되니까 지금 왼쪽이 바뀌었는데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작성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특별히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되고요. 문단 정렬은 컨트롤 A, 컨트롤 키 눌러서 KF 누르면 알아서 들여쓰기도 완성을 해줍니다. 봅시다. 자, 들여쓰기 자동으로 됐죠? 새로운 파일 만들고 싶을 때는 봐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오면 위에 컨트롤 키 뭐라고 설명이 나오죠? 이제 그 파일이 없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서 이름을 누르면 새로 만들겠느냐? 새로운 파일 만들기가 아주 편하다는 거죠. 만들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제 문서로 작업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느낌표 치면 자동 완성 위자드가 동작이 되죠. 이렇게 불러놓고 필요한 것만 타이핑하면 되는 거죠. 알았죠? 넌 게으르니까 강의 자료에 있는 거를 복사해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네, 붙여넣습니다. 예, 이름 똑같이 JS01 설명했고 요거는 타이틀은 제목이네 이거. 타이틀은 얘가 나가고 요거는 페이지 위에 나가겠죠. 그리고 스크립트가 이렇게 쭉 기술을 해놨습니다. 작업 단위로 스크립트를 나누어 놨는데 합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눌러볼까? 여기 대화창 추가됐죠? 오케이. 네, 대화창 여기 표시됐잖아요. 누르면 바로 동작하는 게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였지? 여기 얼러트 확인 하나만 나오는 X자 없습니다. 취소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프롬프트도 X 없네. 네,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이 X에 저장이 돼요. 됐나? 여기 나오네. 이 코드는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보여주고 요점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떠놓은 거거든요. 얼른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좋으면. 땅 파는데 삽으로 파는 것보다 크레인이 편하죠. 괜히 호미 들고 뛰어다니지 말고 좋은 도구 있으니까 사용법 익혀서 사용하라는 소리입니다. 이클립스도 괜찮습니다. 이클립스보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훨씬 더 좋거든요. 쓰기도 편하고요. 이런 내용 확인하고요. 동작하는 원리, 동작하는 화면 잘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방식대로 작성하고 결과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각각 파일 있죠? 요게 첫 번째 파일 제시했던 거 다 가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left 요게 목차가 나오는 건데 이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는 헤더 위에 나오는 건 이거죠. 헤더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여기 있다. 여기서 얘가 불러내고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이거 직접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오고 참 나오죠. 그래서 파일 간의 이동이 굉장히 편하고 파일을 새로 만들 때도 번거롭게 하지 않거든요. 타이핑 한 번만 치면 갖다 재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아래쪽에 작성자 이름 꼭 표시한 상태로 캡처 떠야 됩니다. 과제로 제시할 겁니다. 그 내용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꼭 작성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좋은 이미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하고요. 자동 파일 생성 기능도 이용해서 실습을 지금 익히기 바랍니다. 뒤로 가면 이제 도구 사용법보다 내용에 충실할 거거든요. 도구 사용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평가 과하게 낸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쉽게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야, 지난주에 학습한 거 정리하는 데만 30분 걸렸네. 큰일 났네, 이거. 저 30분 내에 이번 시간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 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잘못 눌러서 넘어왔는데 알죠? 자바스크립트에 사용되는 변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사항 아니고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할게요. 식별자, 이건 이름입니다. 이름. 자바스크립트 내에 어떤 변수를 저장하거나 이름이 관련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 값이 저장되는 그 메모리에 이름을 준 걸 변수라고 하거든요. 또 처리된 프로그램들, 자바스크립트 조각들, 프로그램 조각들을 모아놓은 걸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이름을 주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 들어있는데 어렵게 하지 맙시다. 무조건 알파벳으로 시작합시다. 중간에 특수문자 한글 빈칸 넣지 맙시다. 끝. 그거만 지켜주면 됩니다. 알았죠? 변수, 상수, 함수 이름을 쓸 때는 무조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빈칸, 특수문자, 한자, 한글 넣지 말자는 거예요. 특히 실수를 안 하게 빈칸 넣지 마요. 한글 넣지 마요. 알았죠? 빈칸은 치명적인 거거든요. 여기 잘못된 예 설명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있는데 설명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거든요. 앞에다가 언더바, 언더스코어나 이거 써도 됩니다. 이 특수문자 안 됩니다. 그리고 밑줄 있죠. 아이 무시. 한글 영어로 시작한다. 그거만 지켜주면 됩니다. 특수문자 빈칸 쓰지 마라. 오케이? 모든 이름은 영어로 시작하고 특수문자 빈칸 없음. 통과. 그리고 또 하나 문장이거든요. 모든 자바스크립트 문장 프로그램 언어기 때문에 명령이 일을 시킬 때도 뭐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을 하나하나 잘라주어야 됩니다. 자를 때마다 쓰는 거 이거 콜론, 요 세미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안 써도 되는데 우리 무조건 다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쓰는 거. 한 줄로 끝날 때는 안 써도 동작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무조건 뒤에 세미콜론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평가할 때도 세미콜론 안 붙이면 디테일이 약하다 해서 감점시키겠습니다. 알았죠? 이 세미콜론을 붙이게 되면 한 줄에 여러 개의 명령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미콜론만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모든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인다. 오케이.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또 모든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그리고 실행과 상관없는 설명 100% 안 써요. 귀찮거든요. 그럴 때 한 줄짜리는 슬래시 2개, 여러 줄로 있을 때는 슬래시 별표, 또 별표의 슬래시로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건 다 실행과 상관없는 설문으로 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슬래시 2개 쓰는 거. 설명을 할 때는 슬래시 2개 쓰고 그 줄에서 끝나는 겁니다. 두 줄로 내려가 밑에 줄도 슬래시 2개 쓰고 하는 걸로 합니다. 이름, 문장 끝에 세미콜론, 설명은 슬래시 2개.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고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쓸 때 좋은 점 중에 하나, 데이터 타입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는 내가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과정 중에 입력받은 데이터라든지 내가 처리하는데 필요한 어떤 데이터 값, 숫자나 문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이게 숫자냐 문자냐, 숫자면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거를 굳이 처음에 작성할 때 구분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숫자 적으면 이건 숫자구나. 따옴표로 묶으면 A, B, C, D 적으면 이건 문자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1 더하기 2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수식이라고 하거든요. 식이잖아요. 이럴 때 따옴표로 묶지 않으면 그건 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따옴표로 묶게 되면 무조건 문자가 됩니다. 모든 것들 숫자든 문자는 무조건 따옴표로 묶어야 되고요. 숫자는 따옴표가 있으면 문자가 되는 거고요. 따옴표가 없으면 따옴표를 묶어줘야 됩니다. 따옴표가 없으면 다 숫자가 됩니다. 우리는 크게 숫자, 문자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되네. 숫자와 문자의 차이점은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이 안 된다. 산술적인 계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알려면 널이라고 보통 읽는데 널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 변수를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적었네. 자바스크립트는 문자 타입 없음. 문자열로 표현된 모든 게 기본은 문자입니다. 아까 다이얼로그 창에서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프롬프트 창렬에서 입력했죠. 기본은 무조건 문자로 처리돼요. 문자열로 처리가 됩니다. 문자와 문자라고 하면 글자 한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자열이라고 하면 하나 이상의 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이상이라는 것은 한 글자도 포함이 되거든요. 고로 문자라는 거 생각하지 맙시다. 무조건 문자열이라고 생각합시다. 한 글자든 두 글자든 100글자든 다 문자열이거든요. 숫자가 들어와도 문자열로 처리됩니다. 일단은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는 데이터 타입의 종류 신경 쓸 필요 없음. 그렇지만 참고로 알아야 될 건 계산이 가능한 숫자와 계산이 안 되는 문자가 있다는 거. 문자는 꼭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합시다. 통과. 변수입니다. 이거는 변하는 수랍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들어가서 이건 무조건 숫자만 저장되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 내에 내가 필요해서 어떤 값을 기억시킬 때 그런 걸 다 변수라고 합니다. 기억이 된다는 건 나중에 재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쓰이는 걸 임시로 보관하는 거. 이거를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면 됩니다. 내가 20이란 숫자를 저장하고 싶어. 근데 나중에 불러쓰기 위해서는 어디에 저장됐는지 또는 그거 이름을 둘 중에 하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메모리까지 기억하기 뭐하니까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변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ge라고 했어요. 그래서 age는 20이라면 다음부터 20이라는 숫자를 써도 되지만 age라고 하면은 그냥 21을 불러옵니다. 나이 같아요. 영어 단어를 쓰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덜렁 21을 했으면 이게 나이인지 단순 수량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변수 이름을 쓰게 되면은 나름대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쓰기가 훨씬 편하죠.
엄밀하게는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지정했을 때 앞에 발 베리어블이라는 명령어를 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처음에 정의할 때는 발을 쓰는 걸로 합시다. 명확히 이런 변수를 사용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쓰자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나중에 age가 나와버리면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꼭 써라. 왜? 점수 안 준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치명적인 약점은 점수입니까? 이렇게 타입 안 써도 되지만 꼭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숫자를 덜렁 이거 숫자의 문자예요. 다운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숫자입니다. 요거 밑에 거 다운표 있어요 없어요? 다운표 있죠? 그럼 문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다운표가 있으면 문자 없으면 숫자. 숫자에다가 뭐 EA 이렇게 알파벳이 한 개라도 껴버리면 이건 문자입니다. 그럼 에러가 나겠죠. EA라는 건 다운표로 안 묶어주면 문자가 아니라 이건 이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숫자 2가 들어가면 변수명 줄 때 앞에 무조건 알파벳 쓰라고 그랬죠.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분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변수라는 거 프로그램 수행 중에 필요한 값을 저장하는 곳, 저장 공간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쓰고 싶을 때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발 해갖고 미리 선언하고 쓰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요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이야기인데 있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변수는 변수인데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에서만 먹히는 거냐? 내가 어떤 값을 변수에 저장을 했거든요. 이거를 불러쓸 수 있는 공간, 뭐 스코프라고 보통 영역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네에서만 먹히는 변수냐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먹히는 변수냐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전체 소스에서 다 적용 가능한 변수를 전역 변수 내가 작업하는 그 부분에서 특히 함수 같은 거 쓸 때 요게 특정한 기능만 잘라서 재활용 가능한 걸 모아놓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선언이 되면 요 안에서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구분할 때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냐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선언하는 거에 따라 틀립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발 나와버리게 되면 이건 지역 변수가 되는 건데 이 함수는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서 불렀을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이거 말고 원소스에서 또 이렇게 변수를 또 지정을 했다면 이건 전역 변수가 되죠.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얘를 불렀을 거거든요. 좀 개념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괜히 시작했네. 하여간 변수는 크게 봐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게 있다. 특정한 영역 안에서만 유효할 때는 지역 변수라고 하고 모든 그 파일 안에 SQL 문서 전체 그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모든 곳에서 다 유효하게 쓰이면 그걸 전역 변수라고 한다. 밑에 있네요. 그럼 전역에서 전체 영역에서 이렇게 불어주면 됩니다. 한자어를 썼네. 이런 시대 역행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도 혹시라도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쓰고 싶을 때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거라 실제로 잘 쓰진 않거든요. 알고는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저게 x라고 여기서 선언했는데 여기도 x가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변수는 이게 뭔지 모를 때는 내가 이거 사용을 했죠. 이 x는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거야? 여기에 저장되는 거야? 가까운 데 저장이 됩니다. 이걸 썼는데 가까운 데 가보니까 얘가 나왔죠? 여기 저장되는 겁니다. 아니야. 근데 난 이게 아니라 바깥 이 x에 저장하고 싶어. 이럴 땐 앞에다 this라는 말을 적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전역변, 이게 전역변수, 이 웹페이지, 이 웹 프로그램, 자바스크립트 파일 내에서 쓴 공통적인 곳에 저장을 해달라 이런 의미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this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전역변수가 되는 거고 안 들어가면 가까운 데 있는 놈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없으면 무조건 얘가 되는 겁니다. 애매하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변수란 개념 갖고 있고요. 전역변수 쓸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필요에 따라 나중에 쓰게 됩니다.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좀 구분해 주고요. 특정한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불렀을 때 this라는 명령을 쓴다는 거 들은 적 있다. 그것까지만 합시다. 예,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 사용하는 예 여기 들어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슨 값이 출력된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함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하는데 스크립트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 쭉 짜 있으면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함수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function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그냥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실행 안 합니다. 근데 스크립트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실행 안 할 거면 앞에서 선언하지. 예, 맞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는 이 헤드 부분에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함수는 공통으로 쓸 거니까. 근데 굳이 여기 썼네. 쓴 건 어쩔 수 없고. 이러면은 얘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F라는 F를 부르게 되면 이걸 하라는 거구나 라고 기억만 딱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F라는 명령을 만났을 때, 즉 함수 블록 바깥쪽에 이걸 만났을 때 이거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걸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설명 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함수라는 거 들었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이거는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를 하려고 여기서도 선언하고 여기서도 선언했죠. 이게 어떻게 틀린지를 여기서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한번 출력했고요. 디스로도 한번 출력해 본 거예요. 실행 결과 한번 확인해 보고 이해되면 알고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알았죠? 중요한 건 지역 변수, 전역 변수라는 용어만 한번 들은 적 있다. 그거만 기억해 주기 바래요. 예.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사용한 예거든요. 여러분 꼭 앞에 있는 거 타이핑 치기 힘들면은 여기 웹 프로그래밍 .c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소스 긁어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늘 이야기하지만 긁어서 돌리고 나왔네 끝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고쳐보라는 거죠. 전역 변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요 밑에도 적어봐요. 들어가기 전에도 적어보고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런 거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내가 중간평가에도 많은 문서를 작성하게 유도한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천재 아니고 나도 천재 아니거든요. 우리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하면 익숙해집니다. 한 방에 안 들어옵니다. 눈과 귀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있고 손으로 배우는 학문이 있는데 이건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많이 쳐보고 고쳐보고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얘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좀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아까워요. 이거 1분짜리라 그냥 넘어가고는 있는데 직접 돌리고 숫자 이렇게 바꿔보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내용들 꼭 고쳐가지고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이 메시지를 바깥쪽에도 놓고 이거 안에도 한번 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찍히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무슨 의미야 이게? 88이니까 지역 똑같이 X인데 얘는 88이면 얘는 100이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야 시간 잘 간다. 큰일 났네. 강의가 50분이 넘어갈 경우는 과제가 없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과제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난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나 혼자 50분 떠들고 여러분은 숙제도 안 하잖아. 그래서 30분에 끝내고 나 일찍 끝내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 요 수업 같은 경우는 50분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3교시 과제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열심히 들어주어야 됩니다. 예, 아까 변수 이야기했는데 상수라는 거 나옵니다. 이 상수 몰라도 됩니다. 개념 못 잡아도 됩니다. 우리 따옴표에다가 A, B, C 적었어요. 이거 뭐죠? 이거 데이터 타입. 이게 뭐야? 그냥 값이잖아. 내가 21이라고 적어. 이런 게 상수입니다. 이 자체도 상수고요. 이걸 갖다가 어디다 저장하고 한번 저장된 값이 변하지 않으면 다 상수입니다. 에이, 설명 안 해.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걸 상수라고 한다. 덜렁 숫자를 적거나 따옴표 적어놓고 이것도 변수 아니. 컴퓨터 내부에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이 되면 다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름을 지정해 써야 되는 거. 근데 이건 없잖아. 없다 보니까 직접 쓰게 되죠. 어딘간 그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거 얼굴 보고 하면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알았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네요. 문자를 표시할 때 따옴표를 꼭 묶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쌍따옴표하고 헛따옴표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쌍따옴표를 쓰면 쌍따옴표로 닫아야 됩니다. 헛따옴표를 쓰면 헛따옴표로 닫아야 됩니다. 이걸 막 쌍따옴표를 헛따옴표로 닫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샘플들 나왔죠?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상수 몰라도 됩니다. 통과. 또 나왔어. 상수. 아까 얘기했죠? 상수 변하지 않는 수인데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거 직접 숫자로 쓴 거 이걸 다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에 이거 발로 해가지고 A에다가 21을 넣어. 그럼 이거는 상수야 변수야? A는 변수고요. 21은 상수가 되는 겁니다. 상수값을 변수에 넣으라는 게 되죠. 이거 고칠 수 있잖아.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칠 수 있다의 개념은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고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편집할 수 있는 거, 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예요. 개발자거든요. 개발자가 고칠 수 있는 거는 변경 가능하다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상수와 변수의 개념 그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 값이 변경될 수 있으면
그런 걸 변수라고 합니다. 알았죠? 상수 개념 없어도 됩니다. 몰라도 사는데도 지장이 없지만 프로그램 짜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통과. 상수 굳이 설명해 놨습니다. 함수가 이게 여기서 상수 다 골라봅시다. 상수가 뭐지? 이거 상수입니다. 이거 상수입니다. 이거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딴 놈이 쓸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0을 붙였네. 얘는 0x를 붙였네. 이건 또 뭐야? true인데 따옴표가 없네. 네,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다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 씁니다. 이런 거 쓸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쓴다 그러면 이 true, false 이건 씁니다. 우리가 뭐 수학 같은 거 어려운 수학 얘기 나오면 수학 배울 때 보면 컴퓨터 얘기 나올 때 보면 컴퓨터 내부에는 모든 값을 이진수로 저장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는 10진수를 쓰고 있죠. 우리 왜 10진수 쓰죠? 손가락이 10개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서 10진수를 쓰는 겁니다. 컴퓨터 왜 이진수 쓰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모든 값을 0과 1로 표현한다. 그래서 쫙 이런 그런 다큐멘터리들 본 적 있잖아요. 왜 컴퓨터는 0과 1만 쓰지? 0, 1, 2, 3, 4, 5, 6, 7, 8, 9 쓰면 더 편한데. 나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 한번 해야죠. 이게 교양 있는 사람의 자세인데. 예. 컴퓨터 이진수 쓰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만들기 쉬워서 그래요. 컴퓨터한테 기계적으로 나랑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얘가 분석을 구분이 가능한 종류, 일을 시켰는데 그걸 구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때 0부터 9까지 10가지를 구분하도록 기계를 만드는 것하고 0하고 1, 두 가지만 구분하는 걸 만드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두 개가 쉽지. 참이냐 거짓이냐만 하면 되잖아.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10가지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 즉 기계를 만들 때도 그런 거거든요. 디지털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 좋아서 우리가 쓰는 첨단 기기는 다 디지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만들기 쉬워서 쓰다 보니까 좋아진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어요. 만드는 놈들이 쉽게 만들려고 디지털 쓴 겁니다. 말이 길어지고 있죠? 미안해요. 그때 또 이제 그거를 설명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표현할 때 8진수, 16진수 이런 얘기합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 거짓말입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8진수나 16진수 저장되거나 활용하는 경우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10진수만 씁시다. 오케이? 몰라도 돼요. 10진수 그리고 그나마 있는 걸 true, false는 참 거짓일 때 그걸 보다 명확히 표현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이면 true, 거짓은 false라고 하자. 숫자나 문자를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따옴표가 없어도 이걸 하나의 값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약속이에요. 프로그램은 약속입니다. 자연법칙 아닙니다. 수학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여기다 스크립트라고 쓰는 순간에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우리 CSS 할 때 기억나죠? 이름 내가 정한 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이디나 클래스 지정해 봤잖아요. 그런 개념 갖고 있고요. 진법 몰라도 됩니다. 필요 없음. 즉 그 상수 몰라도 됩니다. 참 다 필요 없고 몰라도 된다고 하면서 꾸역꾸역 동영상까지 올려놨네. 상수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 코드 보는 거 습관 들이라고 보여준 거고요. 뜬 게 아까워서 집어넣었어요. 이거 뭐 3분짜리인데 알아서 보고요. 여기선 빨리 넘어갈게요. 실제로 보고 싶으면 여기서 정지 버튼 누른 다음에 보기 바랍니다. 일단 볼까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지금 이거. 봅시다. 여기 8로 나온 거 앞에 0자 숫자 앞에 우리 보통 리딩 제로라고 하는데 0 붙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렇게 어떤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할 때 0을 붙이게 되면 그 숫자를 8진수로 인식을 합니다. 8진수는 기수가 맞죠? 기수가 8이 되는 거죠. 0, 1, 2, 3, 4, 5, 6, 7까지의 숫자만 사용해서 어떤 값을 표시하는 그런 숫자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16진수는 0x, 헥사의 x를 쓰거든요. 0x로 앞이 시작이 되면 이 값은 16진수로 인식을 합니다. 똑같이 15라고 적혀 있지만 8진수 15일 경우는 8 더하기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13이 되는 거죠. 16진수 15라고 적혀 있으면 16 더하기 5가 됩니다. 10진수에서 12라고 적으면 이건 12개가 되죠. 왜? 앞에는 1은 10의 값을 갖는 거고 뒤에는 1의 값을 갖는 거죠. 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저것도 10의 자리값은 8의 값을 갖는 거고 16진수는 10의 자리값이 16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진법이라는 거 많이 씁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 2주면 며칠이죠? 14일. 여러분 쓰고 있습니다. 7지법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면 몇 달이죠? 2년이면 24개월 이렇게 얘기해 12진법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수학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쓰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요점은 이런 진법을 쓰는데 이거는 편하려고 이해하기 쉬우려고 쓴다는 거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8진법, 16진법 컴퓨터 내부에 저장 안 됩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사용자들한테 보기 좋게 하려고 쓰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 이걸 쓰는 이유, 목적을 알고서 받아들이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 느껴지죠? 안 쓰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십진수 그거죠.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근데 굳이 잘난 척 하려고 이런 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 0x 너 015가 뭔지 알아? 그러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삐삐 번호 아니냐 이러실 거고요. 옛날에 삐삐 나왔을 때 저 앞에 번호가 015였거든요. 핸드폰 나왔을 때 017 나왔고 0x15 하면 저건 뭐냐 이렇게 나오죠. 0 곱하기 15 그럼 0이네 이렇게 나가는 거.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8진수, 16진수 저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그렇지만 이 소스는 꼭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아 이거 메시지로 다 해놨네. 내가 떠든 사이에 열심히 한글 타자치면서 고쳤어요. 미리에서 녹화 뜬 거니까.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고요. 아, 진법을 쓰는 이유는 그냥 이해하기 쉬우려고 쓰는 거구나 정도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쓰는 거고요. 점수 들 주려고. 오케이. 아직도 동영상이 남았네. 잘 돌아갔는데. 상수 설명했습니다. 꼭 돌려보고요. 다양한 진법으로 그 수의 기준을 바꾼 10진수가 아니라 8진수, 16진수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열심히 달려왔네요. 앞부분에 설명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요거 하는 거나 이거는 별 차이는 없는데 이걸로 1시간을 채우는 거 50분이 넘었습니다. 요거는 과제가 안 들어가니까 대신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바스크립트 첫째 주 수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가 왜 쓴다, 어떤 모양이다, 그리고 굳이 여기서 기억하려고 그러면 과제로 아까 제시한 거죠. 다이얼로그 장 세 종류.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아, 물론 과제 제출하려면 문서 작성하고 동작하는 거 캡처해서는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거구나 라고만 느끼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주부터 하는 요 내용들이거든요. 연선자, 조건문, 반복문. 말이 길어지면 어렵게 느껴지니까 끊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했습니다. 끝.